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오픈 채팅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나 저축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질문이 너무 포괄되다 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1부, 2부로 나눠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저축을 잘 하시려면 저축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안 쓰고 많이 모으면 되는 겁니다. 뭐 재테크를 한다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적금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자산을 사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니 뭐 공부 열심히 하란 말도 아니고 이게 그냥 뭐 저축 많이 하면 된다 이게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고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50만 원씩 저축을 해서 수익률 10%를 내요. 그리고 60만 원씩 저축하고 얘는 적금 가입한 거죠. 1%를 내요. 그러면 60만 원 저축한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모여요. 수익률 10% 내도 안 된다고요. 이거를 기간을 3년씩 이렇게 3년씩 저축하기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모아도 60만 원씩 저축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장땡인 거예요. 얘가 이 수익률 때문에 이 분기점을 넘기는 시점은 한 5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2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 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매년 5% 수익 내기, 매년 10% 수익 내기가 쉽나요? 그냥 5% 정도 내는 게 이제 저위험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또 60만 원 저축하는 게 돈이 더 커요. 이렇게 봤을 때, 네.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냥 적금을 하셔도 저축을 그냥 많이 하시면 돈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자산을 사시면 되겠죠? 자산을 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금융자산을 사시든 아니면 실물자산인 뭐 부동산이나 상가나 토지를 사시든 이걸 사게 되면 매매 차익, 그러니까 내가 5억에 사서 6억, 7억에 파는 이런 매매 차익도 노릴 수가 있게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월세나 임대료 이런 것들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이 뭐 내가 편의점 같은 걸 무인 편의점을 차린다거나 무인 세탁소 이런 걸 차려서 관리만 하면서 투잡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발생되는 수입이 결론은 내가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초과가 돼버리면 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이제 최종 목적지일 텐데 어 이게 불가능해요. 요걸 한번 알아볼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분양권, 주택, 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을 다 볼 수 있지만 저희 일단은 아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비교적 실물 자산이 오래 묶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비교적 좀 거래가 빨리 된다니까 현금화가 좀 빨리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덜 묶이는 걸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강남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잘 보고 있는 거죠. 17억이에요. 17억. 19억, 19억, 17억. 와, 이거 다 10억이 넘네요. 강남 아파트들은. 이거 7억, 8억? 8억 정도 되는 거 하나 있고. 와, 이게 8억이에요. 아니,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강남 말고 강북을 좀 볼게요. 강북을 좀 보니까 4억, 3억, 뭐 4억, 뭐 5억, 뭐 비교적 제가 강남에 비해서 훨씬 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네요. 다른 것도 한번 좀 볼게요. 토지. 토지 보니까 우와 이건 뭐 400억인가요? 400억, 70억, 54억, 13억. 와. 이건 1억 2천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상가 보면 1억 7천짜리도 있고 8억짜리도 있고 16억짜리도 있고 네 이러네요.
자, 뭐 지역마다 다르고 서울이 아니라 뭐 지방에 따라서도 다 다르겠지만 실 아파트가 좀 싼 편이고 그 다음은 상가고 그 다음은 뭐 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듯이 어떠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저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모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장땡이죠. 그런데 저축을 한다고 자산을 살 수 있나요? 자산을 못 사요. 네, 이렇습니다. 자산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요. 아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였죠? 10억 정도 됐었죠. 네, 5년 동안 10억 모으려면요. 한 달에 1,600만 원씩 모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불가능하죠. 10년 동안 모으면 한 달에 780만 원씩 저축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그 저 강북 쪽에 저 3억짜리 아파트 볼게요. 이거 5년 동안 모아서는 말도 안 되고 한 10억, 10년 동안 모아서는 이거 240만 원씩 저축해야 되는데 이게 제 상황이더라고 하더라도 240만 원씩 저축하는 건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불가할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가 이거 3억 굳이 억지로 모아가지고 240만 원씩 강제적으로 모아가지고 가서 이제 3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봐도 이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3억일까요? 이게 가격이 더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 사요. 그러니까 저축을 잘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많이 모으면 되는데 이걸로 잘 살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 어렵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뭐 계속 뭐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뭐 가난하게 살라는 뭐 다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목돈 굴리기나 이렇게 재테크 뭐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살만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게 되면 이렇게 106만 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106만 원은 그때 미래에 받는 돈이기 때문에 현가로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짜장면 6천 원 주고 사 먹는데 그때 6만 원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106만 원 받는데 그게 이제 현재 가치로 얼마 정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한 4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40만 원, 배우자가 40만 원, 해서 한 80만 원 정도 받게 되겠죠? 현재 가치로. 거기다가 그 집은 하나씩은 마련할 수 있잖아요. 여기 봤을 때 요 3억짜리를 내가 직접 모아서 한 20년 모으면 현실 좀 가능하죠. 110만 원씩 저축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재테크나 이런 방법들을 알아서 기간이 길다 보니까요. 한 5% 정도로 저위험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면 한 76만 원씩 저축하면 한 3억 정도 마련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내 집 마련 정도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네, 4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60세 때 주택연금을 개시했다라고 하면 이게 현가로 보면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막 재테크를 해서 막 위험을 감수해서 막 돈을 불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40만 원, 와이프 40만 원, 80만 원, 그리고 주택연금 50만 원 하면 130만 원. 네. 거기에다가 내가 60세 때도 일을 아예 안 할까요? 그냥 소일거리라도 뭐 현장에 있으면서는 뭐 한 3, 400씩 버시긴 하셨겠지만 이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한 150은 벌겠죠. 그러면 280만 원 정도의 삶.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주택연금 이런 거 다 합쳐서 130만 원에 내가 소득 버는 거 150만 원 해서 한 280만 원 정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애들은 다 독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빡빡하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저축을 잘한다고 해서 여유롭거나 넉넉하게 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네.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서는 그 여유롭고 넉넉하게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잘하는 방법은
저축만 잘한다고 해서 잘 살고 여유롭게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번의 삶, 2번의 삶,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목표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라는 소리야. 지금, 기껏 얘기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이해가 되게끔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공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포기해서라도, 부채를 활용해서라도 자산을 아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 요걸 하는 거예요. 요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저희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그리고 제가 재테크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이 5억짜리가 앞으로 6억, 7억 될 거라는 예상을 딱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5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채를 활용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3억 원 빌리고 2억은 내 돈을 모아가지고 자산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 예측이 성공을 하면 이게 5억짜리가 6억, 7억이 돼 있겠죠? 그럼 이 7억짜리를 팔아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거, 1번.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100만원씩,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원 정도씩 번다라고 하고 한 20년 정도 근무한다라고 보면은, 급여는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건 한 물가 정도 상승한다라고 보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9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내가 이거 300이 좀 많을까요? 한 200만 원이라고 봤을 때에는 나는 지금 6억 5천을 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용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요걸 이용을 해서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부채를 활용해서 자산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겠다. 1번. 그러면 이제 내가 재테크를 잘하고 이 자산을 잘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하고 잘 노력하면은 여유롭게 살게 되는 거겠죠? 2번의 삶은 뭐냐면, 이거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 이런 삶 싫어요. 그러면 그냥 욜로, 너무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노력하면서 주택 마련하고 애도 키우면서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고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내 지출 여력에서 나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65세 이후에도 15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자격증도 취득하고 다른 소득 마련하는 이런 연구들과 노력을 통해서 그냥 지금의 삶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사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공적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예, 주택연금도 있고 이러니까요.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지금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번과 2번이 가능하려면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길잖아요.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는 기간이 엄청 길겠죠.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파인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여기 대출 계산기라고 있죠. 그래서 한 3억을 빌려보겠습니다. 요즘 한 3% 정도 주죠. 대출 기간은 20년으로 하고 네. 3억 빌리면 한 달에 166만원씩 원금과 이자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짧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5년 동안은 해버리겠다. 5년 안에 빚도 다 갚아버리고 해버리겠다. 이러면 이제 한 달에 539만원, 그러니까 540만원씩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1번을 선택하시든 2번을 선택을 하시든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오래 다녀야죠. 직장을 오래 다니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게 많이 쌓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기반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 1번을 선택하시든 2번을 선택하시든 우리는 기간을 길게 플랜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향을
난 1번의 인생을 살 거야. 2번의 인생을 살 거야를 정해놓고 나서도 한참의 기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축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게 연장되는 게 잘 연장이 되도록 2번이 잘 연장이 되도록 지출 관리를 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저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지출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맞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예시를 좀 더 들어볼게요. 1번의 경우, 그러니까 부채를 활용해서라도 자산을 사고 내 급여 소득과 자산 소득을 같이 함께 이뤄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300만 원을 버는데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1년 동안 살면서 뭐 명절 때 돈 들어가고 뭐 경조사도 들어가고 또 옷도 아예 안 사 입을 수 없잖아요. 뭐 이런 비용들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볼게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런 플랜들을 짜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저축 여력은 158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종잣돈을 1년에 이제 1,900만 원씩 쌓여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면서 공부도 하고 재테크도 해서 이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이거 딱 좋다. 이걸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아파트가 6억짜리였던 거죠. 그리고 난 지금 현재 3억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출을 한번 일으켜 볼게요. 제가 3억 모았고 3억 대출 받는 겁니다. 3%. 그리고 20년 동안 받을 거고 166만 원씩 상환해야 돼요. 1년에. 근데 지금 제 저축 여력은 158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이 6억짜리 아파트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이런 거라고요.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집을 사도 매매 차익이 발생될 때까지 최소 5년입니다. 실물자산 사면 보통 한 5년 정도는 묶어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5년 안에 수익이 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6억에 샀는데 그 5년 뒤에 7억이 안 돼 있고 그냥 6억 5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도 내가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지 이런 플랜들을 세워보려면 지금 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출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 나는 6억짜리 사는 거는 아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얘가 너무 마음에 들고 얘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럼 126만 원씩 상환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나는 저축 여력이 158만 원이 있으니까. 이러면 현실 가능하죠. 이런 계획을 세워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가치 있게 사시는 분도 왜 지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면 300만 원 벌어요. 그리고 나는 250만 원을 매월 지출을 하는데 200만 원을 지출을 하는데 교육비로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교육자금으로 50만 원 정도를 지출해서 한 달에 250만 원을 쓰는데 뭐 영화 지출은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되버리면 나는 저축이 거의 없죠. 그리고 지금 저축 여력이 전혀 없는데 내가 무슨 대출을 일으키고 뭘 해서 뭘 자산을 사고 뭐 이런 상태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로 해 놓아야지 어떠세요? 이렇게 사는 게 지금 내가 욜로로 사는 건가요? 이게 내가 여유롭고 넉넉하게 사는 건가요? 이것도 빡빡하죠. 이거는 2부에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더 쓰게 되지. 이거 너무 부족한 돈이죠. 그러면 내가 욜로처럼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무런 미래나 이런 기대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천정부지로 지출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목표를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가치 있게 살고 가족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런 목표를 삼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쓰는 돈은 200만 원이면 이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00만 원, 400만 원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빵꾸가 나고, 빵꾸가 나면 빡빡해지고 이렇게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나지 않게끔 지출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저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축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근데 저축을 많이 한다고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목표부터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의 삶을 포기해서라도 1번의 삶을 살겠다. 자산도 사면서 뭐 지출 계획도 세우면서 이렇게 가겠다. 2번의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세우시고 지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테크를 시작하시든 뭐 저축 계획을 세우시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표 세우고 지출 관리해야 되는 게 재테크의 어떤 사람이라도 1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갑자기 막연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월급 딱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거기에서 이제 뭐 카드 쓰고 저축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럼 이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구체적으로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진짜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그걸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